김태현의 정치쇼.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경선은 항상 경선 룰에 대한 다툼이 있는데 이번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 가지고 이거 논란 나오거든요. 나 진짜 궁금하다. 이거 역선택 조항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요, 실제로? 지금까지 이제 어떤 선거, 경선, 여론조사를 보면 역선택은 대세와 결과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준표 후보가 이례적으로 호남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상승하는 걸 보면 이게 너무 과해요. 그냥 예전에처럼 아니 나 저 사람 싫으니까 그냥 마지못해 이 사람 지지 이게 아니라 어떤 좀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치가 되게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되게 고민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경선 룰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아니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지금 경선 룰을 바꾸려고 그래?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명분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땐 룰을 바꾸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각 모든 후보가 다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 룰을 바꾸려면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되는 거죠, 지금. 넣어야죠.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지난번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됐을 때 역선택 반지 조항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게 국민의힘의 당원 99조에 있어요. 99조? 네. 그 여론조사 규정에 그 규정이 있어요. 그 국민의힘 지지층과 지지 정당 없는 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당규에 정한다. 이런 식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논의는 해볼 수가 있는데 이미 정해졌고 한 명의 후보라도 반대를 하면 바꾸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당원 당규상 역선택 반지 조항을 넣을 수는 있으나 있어요. 지금 경선 규정은 그렇죠. 안 넣는 거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바꾸려면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정홍호 위원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게 어렵겠죠. 정홍원 위원장이란 분이 뭐 두루두루 원만하고 적이 없고 뭐 이렇기 때문에 선관위원장으로 뭐 위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아주 정치력이 뛰어나다거나 아직 그런 분은 아닌 거잖아요. 정무적 감각이 이제 뭐 아주 반짝반짝하고 그런 분은 아니니까 참 이제 어려울 거예요. 당에서 예를 들어 어느 대세가 결정되면 순리대로 하자. 그럴 수 있는 분이긴 한데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참 어렵고 이 역선택 문제가 아까 설명하셨지만 참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그렇게 전략적이지 않다라는 게 대전제예요. 그냥 질문 받았을 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더 전략적이 학습 되는구나. 효과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더 익숙해지고 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움직이네? 그럼 더 갈 수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인지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제가 생각할 때 국민의힘이 처음에 8강 뭐 그다음 4강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8강까지는 크게 상관없을 거예요. 8강까지는? 뭐 이제 홍준표냐 누구 어차피 8강 안엔 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4강 갈 때 그리고 또 실제로 한 명 뽑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습 효과하고 결부되고 거기다가 자 민주당의 일정이 국민의힘보다 한 달 좀 빠르잖아요. 빠르죠. 그럼 민주당 후보와 지지자들은 한 달 전에 이제 라인업 딱 짜놓고 뭔가 작전을 짜리지 대회를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이 부분은 조금 더 위험성이 높아질 텐데. 근데 이런 생각도 있어요. 5천만 명 중에 한 1,000명, 2,000명 정도 여론조사 할 텐데 야,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에이, 나는 딱 저기 찍어야지 역선택으로 이럴 분이 또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일단 캠프 입장을 보니까 빅4 홍준표, 유승민 두 예비 후보는 원래대로 역선택 방지 조항 넣지 말자. 최재형 후보 측은 넣자인데 윤석열 후보 측 보니까 윤석열 후보 본인은 당선관위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 이건데 캠프 관계자는 역선택 방지 조항 넣어야 된다 뭐 이런다는 거잖아요. 공식적인 입장과 비공식적인 입장이 달라요.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공식적인 입장이 맞겠죠. 본인이 강하게 아니면 공개적으로 역선택 방지 조항 넣어야 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기자들 만나서 쓱쓱 흘리는 거죠. 캠프 관계자들이. 네. 그런데 윤석열 총장 앞서가고 있잖아요. 통 크게 자 결정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정치력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앞으로의 경선 과정 중에 훨씬 도움이 된다.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되게 아이러니컬한 게요.
홍준표, 유승민 두 분 보면은 홍준표 후보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당에서 26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내가 이제 적자인데. 유승민 후보도 20년 동안 이 당을 지켜온 사람. 이 당을 그렇게 지켜온 보수의 적자들은 야, 뭐 민주당까지 다 포함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역사책이 안 돼. 이게 예를 들어 거꾸로 되는 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죠. 옛날 말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밖에서 들어왔어. 안철수 그렇죠. 국민의당 대표가. 그럼 여성택 방지훈 넣지 말지. 20년 동안 내가 했고 조직을 갈고 닦았기 때문에 이쪽이 내 우세하니까 우리 무슨 민주당 지지자들 여기 드릴 이유가 있냐 이렇게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지금 참 요즘 하여튼 정치가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60% 정도 내외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계속 견고하게 지지되는 한 역선택을 넣던 빼던 어떤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던 대세는 큰 지장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청취자분이 깜짝 놀라셨을 건데 네. 드디어 윤태곤 실장도 성대모사를 시작했다. 아. 우리 안 하면 나올 수가 없어. 장수성철 교수도 뭐 하나 해야 돼. 에? 김무성 대표를 좀 다 연습하시든지. 아니요. 네. 지금 다 해. 지금 뭐 우리 뭐 기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나오시면 하나씩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할래요. 윤태곤 실장까지 하기 시작했다. 그럼 우리 윤태곤 실장이 했던 홍준표 대표. 네. 저 홍준표 의원이죠 지금.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원인이 뭐예요? 이유가? 이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일단은 이슈가 되고 이슈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뭐 이준석 뭐 요 갈등은 잦아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국민의힘도 후보 간의 갈등과 싸움이 돼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자 윤석열하고 뭐 누가 싸우지 뭐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때 어쨌든 2위 대항마로서 홍준표 후보가 오르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분위기 탄 건 맞는 거죠.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홍준표 대표 의원? 결국은 제가 됩니다. 뭐 이런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의원의 약진? 약진은 뭐 이제 수치로 증명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탄력을 더 받으려면요. 탄력을 받으려면 결론적으로 보면 본선 경쟁력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양자 대결했을 때 지금 홍준표 대표를 이낙연, 이재명에 넣으면 네. 많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 붙든지 아니면 이길 수 있다라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여기서 탄력이 붙어요. 다자 대결에도 후보 적합도 올라가고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양자 대결에서 경쟁력을 보여주면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그래? 홍준표 후보가 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네. 그럼 떨어져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실수하거나 그다음에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검증 공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거나 국가 지도자로서 비전을 잘 못 보여주거나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 헷갈려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대결에서 홍준표 후보가 진다라고 나오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세는 계속 견고할 수밖에 없다. 양자 대결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홍준표 대표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진짜 여론조사 그게 중요하다는 거구나. 다자 대결이 아니라. 예전에 서울시장 경선 때 오세훈 당시 후보가 양자 대결에서도 이기는 거 나오니까 국힘 지지자들이 그렇죠. 확 붙었잖아요. 그런 식이군요. 네. 앞서도 제가 예고해드렸던 GGGG 베이비베이비 GSGG입니다. 요거 GSGG. 일단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김승원 의원 판사 출신입니다. 여기 이제 그 민주당의 미디어 특위 부위원장인데 첫날 이게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되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너무 이제 아쉽다. 처리에 실패해서. 그러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 박병석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GSG가 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보야라고 욕을 하면은 그거를 BBY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GSGG가 이제 도구가 들어간 욕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김승원은 뭐라고 그랬냐. 정치 권력은 일반 의지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Government serves General G. General G도 뭐 GGG 베이비벤지 General G가 뭐야? 그랬더니 이건 제네랄 그 공동선을 위해 봉사하자는 의미야. 뭐 이랬어요. 제네랄 골드 안 나온 게 다행이야. 이게 맞는 영어 표현인지는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시사특공대 이재 PD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청취자 여러분. 영문과 나왔거든요. 어쨌든 이거 욕한 거 아니냐라는 비난이 있으니까 결국 이제 본인이 박병석 의장 찾아가가지고 사과도 했다고 하는데 글은 또 내린 것 같고요. 장성주 소장, 나 진짜 궁금한 게 보장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 만약에 의원이
뭐 이런 거 막 사고 치면요. 예, 박병석, 뭐 GSGG 딱 하면 난리 나는 거죠 부자진들은. 근데 연락에 이제 단어 찾아가지고 이게 단어가 이런 그 의미가 아니고 네. 이런 뭐 Government Server Generals라고 이런 식의 막 만들어내야죠. 막 네. 모여가지고 아주 부자진들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저는 처음 봤을 때 무슨 페이인 줄 알았어요. 페이? 네, 스페이가 뭐 그런 거 그렇게 해가지고 네. 페이인 줄 알았는데 이게 같은 당 출신의 국회의장한테 이런 식의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의원으로서의 어떤 인성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나는 벌어진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추진하는 법안이 이제 통과가 안 됐으면은 답답한 건 뭐 이해는 하는데 본인 추진했던 사람으로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같은 당 의원이고 정말 선배 의원이잖아요. 같은 당에. 거기다 국회의장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심리는 뭘까? 진짜 욱해서 그런 걸까요? 뭐 그걸 지지층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건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저도 실장? 이해가 안 돼요. 어. 이 김승원 의원이 그렇게 뭐랄까 인지도가 높은 분은 아니죠. 초선 의원이고 전 이번에 이름 처음 들어서 네, 찾아봤어요. 판사 출신이고 근데 그건 있었어요. 최근에 이 민주당 미디어 특위 네. 위원장이 저 김용민 최고위원인 거고 네. 여기에 부위원장이 돼가지고 실무적인 이제 뭐 진행을 많이 하고 최근에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5적, 7적, 10적 뭐 이런 게 난무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 10적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뭐 10적, 뭐 문자 폭탄을 보낸다. 뭐 5적이라는 거는 이걸 이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뭐 5적이다. 법안에 반대한 쪽에서 김승원 의원은 그 5분 안에 들어서 최근에 이제 인지도하고 지명도가 높아진 분이니까 뭐 본인이 이제 정말로 열심히 추진했던 법이 막히니까 답답했겠죠. 했겠는데 참 뭐 여러모로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하필 뭐 박병석 의장 때문에 이게 안 된 건가?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준덕 네. 뭐 차라리 예컨대 야당을. 뭐 그런 식이면 아 뭐 그렇구나라고 할 건데 박병석 의장을 탁 집어 가지고 약간 뜬금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공격할 때 두 가지 이유예요. 진짜 저 사람이 싫어 가지고 공격하거나 두 번째는 약간 만만하거나 그 둘 중에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정상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 네. 진솔한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GSGG 얘기는 여기서 뭐 마무리하고요. 충청권 얘기하고 오늘 할 얘기가 여당은 충청 그 경선 얘기, 그 다음에 야당은 요 얘기예요. 역선택 경선룰이랑 그 다음에 홍준표 의원의 급부상 요 두 개 할 건데 여당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제 충청권에 중요하다는 얘기는 어제도 말씀드리고 항상 정치권에서 맨날 있는 얘기인데 여당의 경선이 첫 번째가 충청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싸움이 격화되거든요. 지금 원팀 협약식 한 지가 뭐 엊그제 같은데. 그러면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싸움이 격화돼도 네. 그렇게 결과 승부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이재명 지사가 이길 거다. 네, 그러니까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네.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후보를 한 2배 가까이 좀 이기는 여론조사가 지속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것은 좀 극복하기 힘든 수치가 아닐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그러면 이낙연 지사가 죄송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막 뭐 예를 들면 뭐 무료 변론 논란 의혹 제기하고 그다음에 윤영찬 의원이 제일 세게 얘기하던데 그 캠프의 핵심인 네. 어저께는 대통령 후보자 자격검증위원회 설치하자 이 얘기하거든요. 이게 일종의 본인의 전략일 텐데 오늘 주말에 충청 경선 앞두고 이런 식의 전략은 적절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죠. 할 게 없잖아요. 게 그러니까 없다.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막 그냥 막 치고 받고 때리고 발로 네. 차고 뭐 머리로 들이받고 막 이러는 것 같아 보이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자 자격검증위원회 같은 경우엔 이미 이제 경선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룰을 이거 제안을 하는 거는 부적절해 보이고 너무 조급해 보인다. 이낙연 네. 캠프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불리하구나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급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네. 조급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자, 막 싸움을 거는데 그럼 싸움이 벌어져야지 이제 누가 다치든지 타격을 입든지 할 건데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좀 아웃복싱
별로 상대를 안 하고 네. 난 뭐 충청권의 뭐 혁신 경제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피해 나가는 제일 핫한 경선이었던 과거 이제 한나라당의 이명박 박근혜 이명박 경선을 보면은 붙었잖아요. 붙었죠. 야 BBK 그럼 너 최태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더 싸움이 대우나 뭐 이런 네, 거 뭐 가지고. 싸움이 벌어지는데 네. 여기선 지금 싸움이 이제 크게 벌어지지가 않는 느낌인 오. 거죠. 그러면 그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2007년과 이명박 박근혜 경선 때는 누가 이길지 모르는 박빙의 상황이니까 네. 서로 세게 붙는데 지금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이길 걸 굳이 내가 붙어서 뭐 이런 제가 얘기인 이제 거. 한번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는데 우리 올림픽 때 펜싱들 많이 보셨잖아요. 동시타 전략. 머리 이렇게 툭툭툭 그러니까 때리는 같이 때리면은 서로 1점씩 잃거나 서로 1점씩 따면은 점수 차는 유지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 앞서 나가 있는 사람은 동시타 전략만 하면 돼요. 근데 네. 처진 사람은 네. 내가 공격에서 점수를 따라잡아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 이재명 지사 쪽은 동시타 전략으로 나가는 것 같다. 그렇구나. 그러면 윤태곤 실장이 지금 이낙연 캠프에 전략 한마디 조언해 주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전략 한마디를 조언해 준다면은 글쎄요. 뭐 결선 제가 생각할 때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이제 결선에 가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그쵸. 이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1, 2위 격차가 줄어드는 거 중요한데 2, 3, 4, 5, 6위의 합이 네. 커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1위를 50 이하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내가 한 뭐 25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제가 만약에 이낙연 후보 쪽이면은 어쨌든 좀 2, 3, 4, 5위들하고 뭔가를 우리가 같이 이재명 공격하자 그게 아니더라도 네. 뭐 정책 토론을 하자 뭐 그런 식으로 좀 붐업을 시키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장성철 교수는요? 이미 늦었다. 이렇게 자료- 얘기하지 않았어. 자력 득점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지사가 뭐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실수할 때까지 기다려라. 실수하지 않으면 그냥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고. 이미 대세가 넘어갔기 때문에. 예, 최후의 수단은 읍소. 읍소? 예, 누구한테요? 그냥 뭐 지지자들. 그 이런 지지자들은 뭐 분들에게 친문 읍소. 강성 지지자들한테 읍소해야 되는 또 거? 선거인단, 뭐 호남에 이런 읍소해야 분들, 되는 거? 선거인단 이런 분들에게 읍소해서 네. 결선 투표에 좀 저 좀 보내주시라. 적자제가 아니냐. 네. 읍소 작전밖에 없지 않을까. 감정에 호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적자는 제가 아니냐? 네. 요게 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알겠어. 적자는 제가 아니냐? 그걸로.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예전에 탄핵 때 뭐 했어 이런 식으로 이미 동시타 전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동시타 이재명 캠프에서 김남국 의원이 세게 나갔었지 않습니까? 네. 당신이 적자라고 하지만 탄핵 때 뭐 했습니까로 물을 탄다는 네. 거구나. 야 재밌네요. 알겠습니다.